안녕하십니까. 전옥현 TV에서 직설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성수동 그 할아버지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곳은 50년간 염색 공장이었고 자동차 공업사였는데 한때는 슬럼화 되다시피 했던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살아난 곳이죠. 여기에 이제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된 곳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취지를 살리는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었기에 아마도 이곳을 회견 장소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미래시대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권 후에 국정 비전, 그렇죠? 윤석열표 집권 비전을 발표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변화, 책임, 그 다음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낼 텐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비춰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년여 동안 문재인과 그 하수인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비전을 제시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 소수 리그들끼리 독식하는 구조로 갔고 다수의 국민들은 내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도 결국 이 집권 직전 내지는 초기에는 외치고 또 외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실천이 된 게 있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가짜였어요. 안보, 경제, 사회, 약속했던 거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제 분야에서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것을 책임감 있게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성 있게 봐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 그 자체 아닙니까?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다가 기본 의식주 보장권 정도,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권이에요. 여기 플러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살 집과 먹을 음식,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코로나의 극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결국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대책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두 번째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으로 일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생 대책을 일거했는데요. 첫 번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이것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오더라도,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상의 의료적 재앙이 오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응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고통을 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80만입니다. 여기에 가족들까지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1,500만 정도면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자영업자예요. 거의 선진국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여타 기존의 선진국과 비교를 했어도 자영업자 숫자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가가 자영업자가 처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윤석열 후보가 실현 가능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서 대통령이 되면 실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해놓고서 고통 분담을 하자는 건데요. 단순히 가진 자로서 임대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3분의 1을 삭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을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고통을 느껴서 폐업을 하거나 그리로 내몰리는 군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보다는 임대인의 입장이 조금 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고통 분담을 하고 세액 전액 보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일부는 20%는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극복이 되면 100% 다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임대인한테 무조건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참 솔로몬의 한 수로 나온 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출생 대응인데요.
아이 갖기 원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1년간 매월 100만 원 상당 부모급여를 신설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죠. 요즘 여러분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저출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 아들, 딸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에 주거 안정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특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성년이 되기까지 키우기에 가족 단위에서 부양을 하기에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이런 열악한 그 태생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고통을 분담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사실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 아닙니까? 이 미래 세대가 결혼을 해서,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가지고 생산 가능한 인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투자보다도 이 저출생 대응,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방안이 참 미래 투자 가치로 봐서는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주 이 제시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집값 안정 대책인데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플러스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세제를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하고 관련한 규제가 참 많아요. 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면은 괜찮습니다.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 아니, 공급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충분한 공급을 해주면은 투기가 일어날까요? 투기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문재인 정권 내내 실종됐던 부동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책인데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아니, 원전 기술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인데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공약을 내세우고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인데, 아니 우리 한반도에 부존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로지 인적 자원 하나 가지고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나마 지금 반도체가 받쳐주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경제가 운용이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전자, 이런 쪽에서 사실은 언제 중국에 추월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격차가 몇 년 안 돼요. 다만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쪽이 반도체고,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히토류 비슷해서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덕택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원전이라도 그대로 살려두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나마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일부라도 해방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했을 텐데 5년여 동안 원전을 죽여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친원전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 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 미래 시대 비전, 대한민국 국정 비전,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